석진 씨 가문의 저택에 있는 넓은 식당은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으로 눈부셨다. 보영은 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을 찾았지만 테이블 머리맡에는 의자 3개만 놓았다. 성우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턱은 불편함으로 꽉 다물어져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의 아버지 석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태도는 차분했다. 그의 어머니 다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은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성훈이 긴장된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음식 접시를 옆으로 밀었다. 차가운 스테이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훈 씨, 석진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새까만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니 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비꼬는 말은 그만하세요. 다연 씨가 엄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당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족에 대한 것,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18세기처럼 자식을 팔아버리다니요. 성우는 비웃었다. 부모님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곧 그녀를 만나게 될 거야. 석진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영이는 명문가 출신의 착한 여자아이입니다. 이 결혼은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혜택, 성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그녀가 항상 얼굴을 가리는 이유야.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흉터인가? 비밀인가? 남을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다연 씨가 소리쳤다. 그녀는 이유가 있고 당신은 어떤 설명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해야 해요. 성우는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나야? 왜 그녀가 아니야? 그는 일어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 결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내가 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지. 석진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우진 가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거래일 뿐입니다. 성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자리가 없다는 건 분명해. 너무 과하지 마. 아무도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다연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저 자신의 책임을 존중하고 완수하면 됩니다. 성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 꽉 얹혔다.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내 책임인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건가? 필요한 건 다 갖출게요. 석진 씨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도 그래요. 성우는 벌떡 일어나 화가 나서 의자를 잡아당겼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는 낮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도 그녀가 필요하지 않아. 내일 뵙겠습니다. 다연 여사가 일어섰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동안은 부모님이 당신을 키우면서 키워주신 어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초 동안 엄마를 응시한 뒤 돌아서 식당에서 나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탈출할 방법이 없는 감옥처럼요. 위층, 넓지만 차가운 그의 방에서 성우는 독한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래쪽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그의 마음속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 여자와의 정략 결혼, 이 모든 것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진다. 그는 와인잔을 비웠다. 뜨거운 감각이 목으로 흘러내렸지만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일 만나요. 보영아. 그는 부모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성훈이 이 일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석진 저택은 직원들이 중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북적거린다. 그 파티는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사치스러웠으며 두 부유한 가문의 계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훈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부모님의 체스판 위의 말처럼 느껴졌다. 아기가 곧 태어날 거예요. 다연 씨는 조심스럽게 치마를 고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했지만 기대감이 가득했다. 엄청난 성우는 짜증스러운 듯 일부러 목소리를 늦추며 중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바닥에서 하이힐이 가볍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보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돌아섰고 그녀의 아버지, 유명한 사업가 우진 씨도 함께 왔다. 그 소녀는 등을 곧게 펴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움직이며 특이한 차분함을 풍겼다. 하지만 성훈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얼굴을 가린 얇은 베일이었다. 베일은 눈만 드러낸 상태였다. 눈은 밝고 날카로워서 반대편 사람의 생각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연이에게 밝은 미소로 말하라고 해, 보영이야. 소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악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빙빙 돌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는 거야. 그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영은 그의 솔직함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약혼에 대해 묻는 거라면 그렇죠. 저녁 식사는 예에 바르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대화를 중재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성훈은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영의 침착함, 간결하게 대답하면서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모습만 눈여겨보았다. 특히 베일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이던 중 성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칼과 포크를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미가 가득했다. 식사 내내 냅킨을 덮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연 씨는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보영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것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기울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성훈 바오다연은 엄하게 말하며 아들의 말하는 방식에 분명히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영은 전혀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베일 뒤에 있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성우는 잠시 멍해졌다. 그는 이 소녀가 그렇게 예리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흥미롭네요. 성우는 의자에 기대앉아 팔짱을 끼고 앉았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건 단지 거래일 뿐이지 사랑도 감정도 없고 그저 두 가족 간의 계약일 뿐이에요. 보영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성우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곧 침묵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 네, 그는 처음부터 이것이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지금 그녀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났을까? 저녁 식사는 이상한 침묵 속에 계속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성우는 보영과 그녀의 아버지를 차로 데려갔다. 그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보영은 계단에 멈춰 서서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중요한.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에 타게 되었고 성우는 엇갈린 감정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결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은 성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다. 그날 아침, 석진 씨 저택은 하인들과 장식가들, 저명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찼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강변 빌라에서 거행되었는데 그곳의 모든 벽과 길은 두 부유한 가문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완벽하게 연출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실에 서서 조끼 칼날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조이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성급했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어쩌면 처음부터 이걸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하인이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성훈은 심호흡을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밖으로 나갔다. 결혼식은 동화처럼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홀 전체가 호화로운 흰색과 금색으로 물들었고 장미가 정성스럽게 꽂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호화로운 드레스를 반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똑바로 앉아 통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신부 보영이었다. 부드러운 실크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천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야른 천 뒤로 반짝이는 눈만 보였다. 홀 전체가 속삭였다. 그녀는 아직도 천을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성훈은 통로 앞에 선 성훈은 보영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호기심 어린 시선, 험담의 속삭임, 그리고 마음속에 치솟는 불편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침내 보영이 그의 앞에 섰고 신부는 예식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함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가득 찬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보영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동의합니까?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아플 때든, 당신은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성우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신부는 보영에게 돌아서서 당신은 여전히 성훈을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물었다. 보영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망설임 없이 동의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관객 전원이 박수를 보냈지만 성훈은 가슴에 이상한 공허함만 느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한 꿈과 같았습니다. 이제 신랑은 베일을 들어올리고 신부에게 키스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성훈은 긴장하며 보영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 얼굴을 가린 얇은 베일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자마자 보영은 조심조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왜 그녀는 그가 베일을 벗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야? 성훈은 잠시 멈춰서서 보영의 눈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의 반응을 이미 예측한 것처럼 차분함을 유지했다. 보영은 성훈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간단한 문장이지만 성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많은 손님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통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내리며 베일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얇은 천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멀고 차가운 키스였습니다. 강당은 감추기 힘든 혼란스러움을 품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이어진 파티는 경제계에서 가장 큰 두 가문의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샴페인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큰 음악이 나와도 성훈은 여전히 자신과 보영 사이의 거리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 곳곳에서 수다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왜 아직도 베일을 쓰고 있는 거지? 그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얼마나 이상한지 성훈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보영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 앉아 있었는데 너무 차분해서 그는 자신이 옹졸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몰랐다. 보호가 필요한 약하고 소심한 아내? 아니면 이 결혼을 이용해 새로운 직위로 승진하려는 야심찬 남자일까요? 어떤 경우이든 보영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간청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영일 뿐이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파티가 끝나고 성훈과 보영은 새로운 저택으로 가서 앞으로 함께 살게 된다. 신방 문이 조용히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성훈은 소파로 걸어가서 재킷을 벗어 의자에 던진 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보영을 바라보았다. 보영은 여전히 방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가볍게 얹고 있었다. 그 베일을 영원히 간직할 건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약간 짜증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보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서 화장대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준비가 될 때까지요. 성훈은 빙긋 웃으며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준비가 됐어? 그 천 아래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마인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보영은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려라고 그는 주장했다. 보영은 시선을 고정했다. 때가 되면 이때 성우는 수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무섭도록 차분한 태도에 화가 났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달랐고 그로 인해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 동안 성훈과 보영의 새 저택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고 낯설다. 성훈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는 종종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야 돌아오며 의도적으로 보영을 피한다. 사실 그는 아직도 그와의 결혼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 그리고 평생을 그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내로 남아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시당하더라도 보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살아간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차가움에 상처받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공간에만 존재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성훈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성훈은 간단히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갈 생각으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를 멈추게 했다. 보영은 식탁에 앉아 한 손은 책을 잡고 다른 한 손은 가볍게 차 한 잔을 저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이 항상 자기 소유였던 것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엄격함에 익숙해 있던 집안의 하인들이 그녀에게는 매우 친절해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녀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해온 하인 하늘과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 언니가 어제 맛있는 연꽃씨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오늘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다. 아, 부인께서 직접 요리하고 싶으신가요? 하늘 자매는 기쁜 듯이 웃으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부인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낯선 사람, 외부인, 심지어 강제 신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환영했고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요리 같은 것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성훈이 대화를 가로채며 말했다. 보영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반사하는 듯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소극적이거나 수줍어하는 듯한 목소리로 묻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달랐다. 보영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 가벼워서 미소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는 말하고 식당을 나갔다. 성우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성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보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된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키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약하지도 않았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별개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매일 오후 발코니에서 책을 읽고 서두르지 않고도 부드러운 바람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안의 하인들과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돕고 지루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더 많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영은 이 결혼 생활에서 상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엄마에 의해 마련된 사람이 아니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일 뿐이었고 성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서 보영이 정원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야른 베일 뒤에 얼굴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꿈꾸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당신은 항상 저녁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는 물었다. 보영은 돌아보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평화라는 느낌을 좋아해요. 성우는 잠시 주저하더니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와 실제로 대화할 시간을 가진 지 얼마나 됐나요? 아마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인 듯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냉소나 아이러니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베일을 벗지 않으세요? 보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당신이 나를 다른 방식으로 보길 원하거든요.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방법으로요. 보영은 머리를 살짝 기울였고 그녀의 눈에는 그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 벗었다면 얼굴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 썼으면 다른 것도 봐야 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하는 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느리지만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것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키웠다. 보영은 누구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몸짓에는 성훈이 전에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세련미와 차분함, 그리고 자신감이 드러났다. 어느 날 성훈은 보영이 정원에서 꽃을 세심하고 부드럽게 가꾸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낯선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며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녀는 강요하거나 보여주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영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이고 이런 모습의 성우는 보영이 겉모습과 사소한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보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 성우는 점차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영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그녀의 행동, 몸짓, 침착함을 통해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지 않지만 성우는 보영이 자신이 만난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이상한 느낌은 성훈이 보영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두 사람 모두 바꿀 수 없는 의무적인 결혼 생활일 뿐인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답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훈이 더 이상 보영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 감정, 삶을 가진 실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더 많이 배우고 그녀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지고 어쩌면 언젠가는 성훈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인 보영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그는 우연히 보영이 하늘과 함께 주방에 서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때 하늘이 한 마리 그를 멈추게 했다. 아가씨는 요리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지만 젊은 주인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늘. 자매님은 기쁘게 웃으셨습니다. 성훈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보영이 요리하는데 그저 약혼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괜찮아요. 신경 안 쓰시잖아요. 보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중하는 듯한 게 아니었고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훈은 갑자기 가슴에 무언가가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사실 그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 그는 그녀가 단지 거래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결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약간의 후회를 느꼈다. 그날 저녁, 보영이 평소처럼 발코니에 앉아 있는데 성훈이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성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리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지나치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번에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약간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성훈은 몰랐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전혀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대답했다. 보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소금 계란 스펀지 케이크. 성훈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 엄마는 특별한 날에 요리를 만들어 주곤 했어요. 성훈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앉아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는 왜 자신이 보영을 그렇게까지 아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이해하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에 푹 빠져들고 있는가요? 그는 대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마련된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뵈일 뒤에 숨은 얼굴이 아닌 진짜 그녀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성훈은 보영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답답한 호기심이나 강요받는 느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보영은 거리를 두었고 적극적으로 그를 끌어당기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듯이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성훈을 그녀에게 더욱 이끌리게 만든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할머니의 서재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엿보였다. 보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아니요, 할머니. 만약 후회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훈은 문 밖에 서서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도 자신만큼 이 결혼을 싫어하고 그녀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는 보영이 단순히 그녀의 가족이 그렇게 원해서만 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저녁 그는 거실에 들어섰을 때 보영이 문서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더 가까이 다가갔다. 뭐 하세요? 그는 물었다. 보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 가족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있어요. 성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게 중요해. 보영은 펜을 내려놓고 그의 눈과 눈을 마주쳤다. 말했잖아.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두 가문의 협력이기도 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장시경으로 여기 둔 인형과 다를 바 없을 거야. 성훈은 잠시 멈췄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보영이 다른 상류 계층의 소녀들처럼 사업에 신경 쓰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다르다. 그녀는 단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놓인 서류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끌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물었다. 보영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그녀는 문서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획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단지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성훈은 보영이 회사 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그녀가 이 분야를 정말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더 많이 일할수록 보영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녀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놓친 것도 알아차리고 이 사회 전체가 다시 생각하도록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부유한 가문의 신부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을 따르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걸을 수 있었고 성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제약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별장 뒷뜰을 함께 걷고 있을 때 성훈이 갑자기 베일을 벗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물었다. 보영은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왜 아직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니?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만나고 싶거든요. 보영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나지막하게 나를 보셨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성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베일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숨겨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강하고 지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베일은 이제 얇은 천 한 겹일 뿐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난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보영 역시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는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성훈에게 그녀의 얼굴이 아닌 진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훈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됐다. 이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보영에 대해, 그녀의 지성, 힘, 그리고 결단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보지 않고 이상과 목표를 지닌 여성으로 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으로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기 시작했고 감히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보영을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에 데려간다. 이것은 그가 그녀를 자신이 아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녀가 성훈의 신비한 신부라는 것뿐이며 그녀의 얼굴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베일을 썼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녀를 내려다볼 수 없었습니다. 보영은 주저없이 부자와 권력자들을 제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듣고, 관찰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재치 있게, 직접적으로,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말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사람들은 그녀의 베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지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부인 정말 훌륭하시네요. 오랜 직장인 한 분이 다가와 성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베일 뒤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성훈은 방 건너편에서 사람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보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여성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저택으로 돌아오던 중, 발코니에 서 있던 두 사람에게 성훈이 갑자기 말을 건넸다. 오늘 나를 놀라게 했어요. 보영은 그를 올려다보며 달빛에 눈이 반짝였다. 무슨 것에 놀랐어요? 성훈은 천천히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보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알았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멈춰서서 그녀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을 단지 강제로 이 결혼을 하게 된 여자라고 생각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보영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나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성우는 잠시 멍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보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베일 가장자리를 만지고 살짝 아래로 내렸다. 그 순간 성훈의 심장이 멈췄다. 결혼한 이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는 상처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워요. 완벽하죠. 하지만 그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이와 힘, 그리고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닌 아름다움입니다. 성훈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는 중얼거렸다. 왜 이걸 숨기는 거야? 보영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올바르게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기 전에 나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훈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녀를 다시는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성훈은 보영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베일 뒤에 숨은 얼굴로만 보지 않고 지적이고 강하지만 동시에 신비롭고 심오한 진짜 그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의 마음속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베일이 벗겨지면 자신의 마음속 질문이 모두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그는 이 결혼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강요당하는 줄 알았고 그녀는 그저 거래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이상한 기분으로 깨어난다. 그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평소처럼 보영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주인님 오랜 기간 집에서 일해온 하녀 하늘이 성훈이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거지? 부인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성훈은 가슴이 무언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왜 신경 쓰시나요? 성훈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보영의 모습으로 쏠렸다. 그는 그녀가 베일을 벗었던 순간을 기억했고 그녀가 그에게 그녀를 제대로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의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고 그는 그녀를 보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런 일에 대해 걱정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결혼 생활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영은 서재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오늘 어디에 갔어요? 마침내 그는 말을 이었다. 보영은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관심 있어.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성훈은 말문을 잃었다. 관심 있어. 대답은 예였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글쎄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보영은 책을 덮었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 자신도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갑자기 물었다. 보영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왜 떠나야 하나요? 성우는 몰랐지만 그 생각이 그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당신이 여기 머물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성우는 이제까지 부인해왔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다. 그는 이 결혼 생활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에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하는 보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 내가 가족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머물기를 원한다는 걸 증명해.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 결혼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보영이 한 말 한마디만이 떠올랐다.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그녀에게 그 이상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발코니로 나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보영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성우는 개인 도서관에서 문서를 읽다가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멀어 보이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무관심한 어조로가 아니라 보영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에 놀랐다. 그는 말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성우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 한 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보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기다렸다. 그는 솔직하게 저는 이 결혼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그것을 싫어했고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제가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떠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족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머물기를 정말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영의 가슴이 살짝 설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녀는 물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을 믿으면요. 보영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를 믿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보영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그가 뭔가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을 하거나 뭔가 감정적인 말을 할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우는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진짜로 포함되기를 바랐습니다. 성우는 당신은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비전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보영은 성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동의한다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말해요. 보영은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에는 보기 드문 장난기가 가득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신은 나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 그녀는 미소 지었다. 소금 계란 스펀지 케이크 만드는 법. 성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그가 그녀 앞에서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은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거래는 성사됐어. 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아마도 그녀는 진짜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았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성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영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그녀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의 취미와 작은 습관에 대해 주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보영이 똑똑하고 회복력이 강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심오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 연꽃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늦은 오후에 산책을 하며 빌라 뒤에 있는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은 음악이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듯 눈을 감곤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작은 것들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일찍 회사를 떠나 도시에 있는 유명한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영이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소금 계란 스펀지 케이크 한 상자를 골랐다. 그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다. 아마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일 것이다. 보영은 발코니에 앉아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엇을 가져왔나요? 성우는 그녀 옆에 앉아서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소금 계란 스펀지 케이크라고 말했다. 보영은 잠시 멍하니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다가 이것이 농담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는 듯이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사줬어. 그녀는 물었다. 성우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제일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 보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얘의 바른 미소는 아니지만 진짜 미소였고 일몰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정말 기억나? 그녀가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해요. 갑자기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마치 그의 가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리고 성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앉아 케이크를 즐겼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도 없고 어색함도 방어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둘뿐이었고 그들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보영이 조심조심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성우는 문득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의미를 느낀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보영을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 결혼 생활에 무엇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본 모습, 강하고 똑똑하며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두 사람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성훈이 갑자기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보영은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이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성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저 제게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보영은 그를 돌아보았다. 어떤 기회가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 갑자기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보영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가 짐작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도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부드럽게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보영은 오랜 시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럼 기다려요.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내가 똑같은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성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이 삶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성우는 보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던 모습,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서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모습, 저녁에 그가 주도적으로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던 모습. 그리고 보영은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우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는 방식에서, 덧없는 미소에서, 그녀가 더 이상 이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는 순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열었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찾았어요. 바로 그녀였죠. 성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랐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보영의 곁에 머물러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가볍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언제나 그렇듯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영을 찾는다. 그녀는 서재에도 없었고, 발코니에도 없었고, 거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빌라 뒤에 있는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비 속에 서서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보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제 어머니의 기일이에요. 성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전에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다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압류처럼 깊어졌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당신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성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다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영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럼 제 생각에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성우는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보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얹었다. 나도 당신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성훈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성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가 놓아주면 그녀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온기만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성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 남은 건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정해진 결혼으로 얽매인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성훈과 보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편견을 극복하고 인간의 가치를 아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우는 처음에 이 결혼이 그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두 가문 사이의 계약,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영을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지만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듣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을 때에야 사랑이 겉모습이나 운명의 배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보영도요. 그녀는 성훈의 애정을 얻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놔두는 것을 선택한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고 압박도 망설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때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단지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인내, 존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존중과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